두 번째 코너에서는 삶의 지혜를 주는 책 제가 매주 한 권 정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사는 게 힘드냐고 니체가 물었다. 네, 힘들어요. 니체 아저씨 저 힘들어요. 피할 수 없는 내 운명을 사랑하는 법 해서 니체가 지은 책들을 근간으로 해서 니체가 어떤 생각으로 이제 이런 내용을 담았는지를 여기 서울대학교 교수, 철학과 교수이신 박장국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요즘 과거에 가장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사는 게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이런 노래도 사실은 다 지금 화두와 똑같은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이 책을 딱 펼치면요,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대목들이 있어서 좀 적었는데요. 소위 철학자들이란 사상적으로는 커다란 궁궐을 지어 놓으면서도 실제 인간으로서는 빈약하기 짝이 없는 조그만 집에서 살고 있는 자다라고 하거든요. 이걸 딱 보면 이게 참 또 맞아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철학자들 중에서 그렇게 윤택한 삶을 살거나 또 되게 인간적으로 또 가정을 잘 챙긴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잘 없다 보니까 참 철학은 거창한데 현실 속에서 그걸 또 실행하고 하는 것들은 또 별개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좀 해요. 그리고 심지어 부동산 강의도 그렇고요. 또 부동산 강의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강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매주 라이브로 이런저런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내용을 담아서 강연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제 인생도 참 보잘것없지 않나. 거창하게 말만 하지만 그런 생각도 저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 보면서 참 어떤 이상한 감정을 좀 느꼈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조금 가장 감명 깊었던 세 가지 철학이 나와요. 이 세 가지 철학이 있는데요. 현대 사회인들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사는 게 좀 힘들어요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힘든 이유가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 자유의지의 철학을 믿어요. 이거를 이제 니체는 단죄라고 했는데 단죄 철학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공한 사람이 있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죠. 자, 그랬을 때 그 성공한 사람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하시면 저처럼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반대로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당신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인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단죄한 거예요. 되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거든요, 니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거는 너가 열심히 안 해서야 그런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맞아 그 내 운명은 그렇지 하면서 그거를 그냥 숙면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건 그냥 내 운명이 이런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것은 이제 운명에 탓하는 패배주의라고 지금 니체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니체는 이 세 번째 운명의 철학을 강조하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운명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어떤 사람은 금수저가 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정도 운명을 타고난다는 거죠. 다만 그 운명을 그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거, 그걸 조금씩 이제 이겨내려고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운명을 사랑하는 사랑애자를 써가지고 운명의 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운명의 철학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 제가 1%도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 책에서는 정말 공감이 되게끔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설명하는 부분이 사실 좀 약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고 시간 되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무가 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거친 폭풍우가 필요한 것처럼 위대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지간한 사람들은 좌절하고 말 정도의 열악한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운명 자체도 이런 관점으로 조금 사랑스럽게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열악한 환경에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또 있냐면 책 제목인데 그 딱 서브 타이틀에 보면 확신은 거짓말보다 위험한 진리의 적이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제가 가끔씩 어떤 것들을 공식으로 많이 만들어요. 되게 비정형화되어 있는 것들을 공식으로 많이 만드는데, 공식으로 만든다는 말은 확신을 가지고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확신이 거짓말보다 더 위험한 녀석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체가. 이 문구를 보고도 생각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 사회과학이 있고요. 그리고 자연과학이 있어요. 사회과학은 약간 사람이라든지 이쪽 다 포함되는 거고요. 이 뭐 자연과학이나 진짜 순수 좀 과학 쪽, 철학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면 여기는 딱 떨어지거든요, 사실은. 중력의 법칙처럼.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딱 떨어지는 그런 공식들을 만들려고 한편을 노력하지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회학이면서 또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 공식화시키기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장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만약에 과학자였으면 그냥 딱 떨어지는 공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탁탁탁 이야기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말을 하면서도 내가 참 위험한 사람이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하고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진짜 위험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또 저를 또 의심해 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니체가 마지막쯤 되면 이제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대는 그대 자신이 되어야 한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랑 결부되는 내용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한마디 탁 던진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이 거의 모든 것을 이제 타고나거든요. 지능도 그렇고요. 성격도 그렇고 적성도 그래요. 그리고 환경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결정이 되고, 또 태어난 운명도 저마다 다 다르고요. 또 심지어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도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가 달라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한테 좀 똑같이 대했다고 하더라도 자식들의 그 타고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의 그 태도를 다르게 이해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그냥 태어날 때부터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냥 그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되게 함축적인 의미죠. 이거 어떻게 제가 설명을 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우리에게는 자신의 성격이나 적성을 잘 파악하면서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잘 승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타고난 성격과 소질,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스타일을 부여할 것, 다 다른 성격과 소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다가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스타일을 부여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 거를 버리고 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소질을 자꾸 나한테 탑재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통 이게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는 시작 캠퍼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하고 계속 1대1로 막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은 갖고 있는 성격이나 소질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버리고 뭐 누가 이렇게 한다니까 이거 해보고 싶어요 하는 분이 많은데, 그 성격 소질을 잘만 활용하면 스타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좋은 내용들 되게 많아요. 그냥 몇 개 좀 담아봤어요. 아마 니체가 했던 이야기들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죠. 낙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아이로.
아마 니체 책을 한 번도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아마 낙타와 사자와 뭐 아이가 뭔지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낙타는 이제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묵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짐을 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부모로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사자는 본인이 본인에게 지시를 내려요.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지시에 따라 스스로 행동해 나가는 사람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니체는 더 나아가서 아이가 되라고 하거든요. 보통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자꾸 만들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 이유를 만들고 그걸 하지 않아요. 재밌으니까 그걸 바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유를 찾지 않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그냥 자유자재로 하는 아이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해서 사자 삶은 참 많이 살았는데 아이의 삶을 넘어가기 위해서 저는 이제 부단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의 시선에 사로잡힌 노예가 될 것인가, 이제 뭐 이런 대목들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권태는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라는 신호다. 그리고 약점조차 눈부신 것으로 만들어라. 보고 생각하고 쓰는 법을 배워라. 그 마지막 에필로그에 보면 나를 죽이지 않은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이런 대목들도 나와요. 되게 유명한 문구죠. 그래서 이 책 말고도 사실 니체 책은 너무 많아요. 니체가 쓴 책들을 보면. 그래서 실제 원문 책들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니체의 여동생과 니체의 이야기 이런 책도 있고 또 니체가 썼던 뭐 연도별 일대기 같은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냥 뭐 시나브로 그냥 하나씩 뭐 시간 날 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여기까지고요. 책 제목은 사는 게 힘드냐고 니체가 물었다 였습니다.